자, 도태우 공천 유지 어제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뭐 공천까지는 뭐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런데 약간 평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머쓱해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뭔가를 좀 재검토 이런 걸 요청한다 이런 입장도 냈는데 그냥 유지가 되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자,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된 어제 나온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언행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공관위에서 엄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거를 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오늘 오전에 정식으로 회의 안건에 상정해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또 점심 도시락 먹으면서도 토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자, 어제 발언들인데 일단 상황 좀 정리해 보죠. 도태우 후보의 과거 5.18과 관련된 어떤 입장을 낸 게 있잖아요. 본인의 어떤 글 같은 거 남겼는데 입장을 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당에서 좀 반응이 보였거든요.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11일이에요. 도태우 후보 과거 발언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 요청. 그러니까 발언을 좀 생각해보고 공천 관련해서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열렸죠, 회의가. 근데 결론을 오전에 못 냈어요. 그리고 오후에 11시간 경로 끝에 공천 유지 결정을 합니다. 유지한다고.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사과를 했죠, 도태우 후보가. 근데 사과의 진정성 인정한다. 그래서 공천 유지한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이 정도면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입장을 냅니다. 자, 요 소리, 국민 눈높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눈높이 맞는 거 아니에요? 눈높이에 맞다고 보세요?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뭐 토론을 충분히 하고 결론은 만장일치로 가잖아요. 결론을 내고 제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나온 것처럼 그대로 쭉 읽어주고 확실히 거기에 관해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자, 조승현 부위원장, 정용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그러니까 어제 그 결정에 대해서 뭐 이 정도면 국민 눈높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인식이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얘기한 거고요. 광주의 시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하무인인 그런 태도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수도권 선거, 수도권 여론이라든지 광주에 또 다음 주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지난번에 1월 달에 갔을 때 하기 싫은 숙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가서 그 얘기가 완전히 뭐랄까 하기 싫은 숙제를 정말 제대로 안 하고 가게 되는 숙제 검사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광주에서는 어차피 표가 안 나오니까 TK라든지 보수층, 지지층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은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당장에 총선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곤란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다음 주에 이제 광주에 가서 숙제검사 어떻게 받아야 될지 걱정이 되고 그 연구를 지금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지 연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의 언행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인사 검증을 투명하게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서 질문이 가능한 영역으로 만들겠다. FBI에 가서 배워왔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망신을 주는 발언을 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면죄부를 주는 태도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관위가 결정을 하기 전에 입장이 좀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몇 가지 나왔는데 우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경선 통해서 공천이 확정됐다. 공천 취소 시 이건 자유민주정당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하면 안 된다. 그냥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심평 변호사, 대구에서 모처럼 나온 젊은 정치인인데 일할 기회 줘야 된다.
이런 입장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혹시 이게 TK 쪽의 어떤 민심을 반영해서 이런 몫을 낸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나왔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이 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5.18 폄훼 망언을 한 도태우 후보자의 공천을 재검토했다가 다시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재검토를 지시하던 한 위원장은 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지로 결정한 오늘의 한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정 유지 결정, 그리고 약간 뭐 국민 눈높이에 좀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 민심. 그러니까 지금 도태우 후보가 대구에서 좀 공천을 받은 상태잖아요. 이 TK 민심을 조금 의식한 걸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저 일단 김부겸 그 선대위원장의 말은 약간 사실관계가 달라요. 예. 저희가 이제 공천 과정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관위에서 어떤 의결을 해요. 그 예. 의결에 대해서 최고위,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입니다. 비대위가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제의 요구권이 있어요. 예. 그 제의 요구를 한 이후에 공관위에서 만약에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하게 되면 그럼 최고위가 권한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고 저건 한동훈 위원장은 재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관위가 만장일치했다는 건 3분의 2 이상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정되는 거예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판단과 공관위의 판단이 좀 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저것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공관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게 되면 그대로 예. 확정이 되는 거고요. 일단 그게 하나 다른 것이고. 예. 또한 이제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저 당시가 상당히 그 북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던 시절이에요. 지금 다 근거 없는 것이고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근데 저분이 말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열어놓고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상당히 부적절하죠 어쨌든. 그러나 본인이 사과를 했고 두 번째는 2022년도에 한번 보궐선거에 나왔었어요. 예. 나와서 떨어졌지만 그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번에 나온 것인데 그 사이에 이제 5.18 왜곡 그 처벌법이 생겼죠. 예. 저렇게 망언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예. 여러 가지 감안하게 되면 본인이 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그래서 아마 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관위 결정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뭐 특별한 일정이 없었고요. 내일 부산을 가고요. 그리고 모레 15일에는 호남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정이 좀 구체적으로 좀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난 1월 4일 취임 이후 첫 광주 방문 1월 4일 있었고요. 그리고 15일에 광주 동남구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전남 순천 그리고 전북 전주까지 호남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이준우 전 의원 이런 상황에서 호남 일정 이거 혹시요 좀 고민을 하다가 일정 요거 좀 미루자 약간 이런 결정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그동안 스타일로 보면은요, 예.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가서 진정성을 보여주려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광주 만약에 예를 들어 광주입니다. 네네. 광주에 가게 되면 이게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 5.18 관련해서 북한 개입설 이거는요, 예. 아주 소수설로 그런 이제 설이 있긴 합니다. 그 문제가 소수설이란 거죠. 학설로 정립된 것도 아니고 연구자 의견 일정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에서 주장을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다. 일부 주장하고 있죠. 그 공감대가 없는 그 소수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사과를 한 건데 예. 아마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국민이 다 용납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그거를 만약에 그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가지 않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더 이거는 오히려 부작용을 더 크게 일으킬 안 것 가는 게 같아요. 더 이상할 수 있다. 그렇죠.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면서 얼굴 드러내지 않다. 그러면 진정성 사과 아니지 않느냐 거꾸로 되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님은 피하지 않고 아마 그 광주 시민들한테 가서 좀 더 정중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자, 일단 이제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서울의 한 지역이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뒷말이 많고 당사자들이 지금 강하게
그러니까 패배하신 분, 경선 패배하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승리하신 분은 그 패배한 분을 보고 또 뭐라고 하고 있고 약간 다툼처럼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 내용으로 좀 가볼 텐데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서울 중성동 을 경선입니다. 여기에요. 이해운 전 의원이 이겼죠. 1차, 2차, 그러니까 결선까지 가서 이겼는데 여기 빨간 글씨로 보면은 이게 득표율들이에요. 1차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좀 크게 이겼죠. 근데 2차에 가서 이제 다른 후보가 탈락이 된 상태에서 왔는데 하태경 의원은 굉장히 좀 적게 올라간 반면 이해운 전 의원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성 가점 적용을 받아서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아니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거 원데이터 공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해운 전 의원, 승리한 이해운 전 의원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사회과학부터 좀 다시 배우세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약간 다툼처럼 후보끼리 다툼처럼 비추는데 일단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회과학을 좀 더 배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너무나 당연한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자명한 게 왜 눈에 안 보이실까? 그 어떤 왜냐하면 말씀? 예. 이제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가 어려운 후보예요. 46대 30인데 거의 비슷하게 됐다. 16% 차이 나던 것이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런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도 다 지금 물어보고 왔는데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내일 당장 원데이터를 하태경 후보 측에 공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공개하라. 자료 공개하라. 그리고요, 오늘 하태경 의원이 당 지도부를 만나서 어떤 요청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나온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개하신다고 해요. 데이터 공개도 일정하셨나요? 아무튼 혹시 어떤 대화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종합적인 내용 나오면 이야기할게요. 윤시환 변호사? 그러니까 이해운 전 의원 얘기는 뭐 사회과학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하태경 의원이 그동안 대통령을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표가 가지 않는 거다. 그래서 본인한테 많이 온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모대학 물리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서울대 물리학과 나왔죠? 그리고 물리학과니까 사회과학 공부 안 했다. 그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럼? 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운 의원은 또 모대학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경제학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공부를 해라 이 말은 이제 상대방을 비난한 것보다는 이게 뭐 확률 통계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설명을 해준 거죠. 이렇게 갑자기 표심이 바뀐 이유가 이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예. 저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 결론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의한 자리 공개 요구라기보다는 저는 향후 본인이 서울에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의 제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뭐가 쉽지 않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또 이게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잖아요. 또 본인이 그러니까 마포을에 잠깐 가려고 했다가 다시 동네에 가려고 했다가 이번에 중성동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오셨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간봤다라는 또 비난의 소리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억울하게 졌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원들이나 국민께 어필함으로써 본인이 정치적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또 있죠. 서울에서. 나는 억울하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억울한데 그러면은? 당을 위해서 나 또 열심히 하겠다라고. 근데 이해운 전 의원은 억울하지 않다는 취지 같은데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 이제 양 당사가 다른 거죠. 이해운은 정당하다. 본인이 이제 이긴 것이 정당. 그러면서 뭐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니까 표가 안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무죄 제기를 합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해운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표심으로 보면 졌어요. 가산점에서 5%를 받았기 때문에. 여성 이긴 거거든요. 가산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도 저렇게 하는 하태경 의원의 저 말이 신경이 쓰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이렇게 정당하게 당원이 실제 당심을 준 사람 나다라고 그런 역설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두 분 다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여기까지 하시면 좋겠고요. 더 이상 나가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 지역 본선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잡음이 크게 생기면 지금 예선 통과한 거란 말이에요. 본선 남았는데 지금 그 얘기군요. 이런 가운데 또 이해운 전 의원이 추가로 얘기를 해요. 본인이 왜 중구 성동을 지역에
도전을 하게 됐는가를 설명을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을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알려진 분이라 실명을 얘기하긴 그렇고, 근데 그때는 이제 당장 전쟁은 시작됐는데 우리 장수가 없다, 단수 공천이라고 아무도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그러면 희생해야 된다니까 그런 줄 알고 나갔는데, 공천 신청 마감 날 그냥 갑자기 두 사람이 뛰어오시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저는 선언을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두 사람이 왔으니까 나는 빠질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치권 뭐 두루두루 늘 보고 계신 김종욱 전 행정관, 지금 공천의 그림을 그린다고 알려진 분이 나왔어요. 이름 공개를 했지만 이거 누군지 더 궁금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감정해요. 그냥 공개하세요. 투명하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데이터상으로 이겼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본인이 정당하다는 것만 설명하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왔고 뭐 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한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이게?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서울 지역에 특정한 지역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 지역에서 당신이 가게 되면 내가 당신을 밀어줄 수 있어라고 그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밀어주지 않을 때 거길 왜 가라고 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제 생각에 미스터 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실명 얘기를 안 하는데 미스터 리는 뭡니까 또? 이씨 성을 가진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관위 자체에서 매우 정무적인 판단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아닙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도태우 후보 공천과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이미 대통령이 5.18 문제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후보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하라는 얘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후보 교체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고민하라고 저희 이해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나 또 지금 이해운 후보처럼 어떠한 분이 저보고 나가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들을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땐 저거는 본인 스스로가 내 공천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말을 괜히 하고 있다 지금. 고리데우스 매듭 끊듯이 그냥 공개하세요라면 끝날 얘기였는데 저 얘기가 이제 돌고 돌아서 결론적으로는 공천의 핵심 부위까지 건드려버린 상황이 된 거니까 제가 볼 땐 나중에 저 큰 문제가 됐을 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예. 제가 정확한 진상은 모르지만 진짜 도태우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좀 지났어요. 2019년도가 좀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예. 거고. 또 하나 이제 이해운 의원이 저 발언의 진위는 제가 볼 땐 지금 성동구라는 데가 굉장히 중성동이 굉장히 특이한 지역구입니다. 원래 성동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20% 이상 이겼던 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현호라는 또 구청장 굉장히 잘하는 민주당 출신인데 그분은 민주당 소속인데 국민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는 분이래요.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정을 잘하거나 구정을 잘하는 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만약에 국내심 후보를 선택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 경제를 잘하시는 분. 그래서 아마 윤희숙 이렇게 다 정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특정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 특정 일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커리어를 감안할 때 이런 분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서 제안을 할 수 있죠. 근데 제안은 단수 공천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같이 경선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이 해당 지역에서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이 있는 분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해당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한테 가서 술막 권유를 한다는 거 그건 뭐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본인 또 말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저 혼자 올 줄 알았는데 두 분이 다시 또 오셨어. 제가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대를 했다는 이런 건가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본인이 그 지역 가면 단수라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정황의 얘기들이 오간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다 거예요. 단수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무튼 단수였으면 좋겠다. 아무튼 여기 지역 결과는 나왔는데 이게 지금 뒤끝이 아주 짙게 남아 있어요. 지금 패배한 후보는 또 당에 막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